자, 이코노미क्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이요, 좀 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답니다. 자, 여성들은요, 이들이 뭡니까? 여성 혐오에 대한 싸움을요, 좀 더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취적인 여성은요, 한국 영화나 텔레비에 어디나 있답니다. 자, 영화죠. 이게 한여란 영화인데요. 박찬욱 감독의 작품이죠. 두 명의 여성이요, 팀을 이뤄서요, 이들이 뭡니까? 남성으로서 이들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복수를 한답니다. 결과적으로 눈이 맞아서 달아나다는 뜻인데요. 커플로서 눈이 맞아서 달아난답니다. 이게 사랑의 불시착인가는 영화죠. 드라마죠. 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TV 시리즈인데요. 이 TV 시리즈는요. 이 나라 전체가요. 올해 TV 스크린에 달라붙겠다는 거죠. 전 국민이 시청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는요, 이것은 피처는 특징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A 피처를 B하면요, A의 특징은 B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특징이요, 재벌, 뭐, 출연한다도 되겠네요, 여기서는요. 재벌 상속자라가 이렇게 출연을 한답니다. 이 사람은요, 가족과 연대를 끊고요, 그녀만의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내요, 사업을 시작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피아니스트와 사랑에 빠지죠. 자, 기생충이죠, 영화. 기생충의 원동력은요, 20대 딸이랍니다. 가난한 가정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이 뭡니까? 어둡춘한 지하의 삶에 진저리가 나다 이런 뜻입니다. 진취적 여성들은요, 실제 한국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답니다. 점점 더 볼 수 있답니다. 더욱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요, 대학 그 학위를 따내고 있죠. 남성들보다 더 많은 수로 말이죠. 자, 25에서 34세 여성의 70% 이상이요. 지금 현재 뭡니까? 그런 일자리에서 직장 내에서 굉장히 활동적이라는 거죠. 활달하게 이런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젊은 이런 여성들은요 훨씬 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전 세대들보다요. 뭐 하는 데 있었어요? 기존에 뭡니까? 보수적인 사회에 기존의 좀 보수적인 사회적 관습이라는 뜻입니다. 관습에 좀 더 저항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들을 방해해 왔답니다. 자,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가보죠. 자, 전후 독재 하에서요, 군사 독재 하에서요, 한국의 성장 모델은요, 명확한 이런 노동의 구분에 의존했었답니다. 남성은요, 군대를 병역을 지고요, 그리고 일하러 간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아이를 기르고요, 집안일을 하죠. 이 문장이 은근히 조금 까다로운데요. 자, 여성이 했던 일에 대한 보상은요, 보통요, 남성들의 것으로 종속되는 경우, 남성들에게 것으로 되는 경우가 흔했답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남자 형제의 교육비를 내기 위해서 말이죠. 뭐 예전에 보면 되게 흔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맞다리였으면은요, 보통 공장 가서 일해가지고 동생들이나 뭐 오빠들이라든가 맞달리 아니라 뭐 그냥 뭐 여동생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남동생이라든가 오빠의 교육비를 냈었죠. 그래서요. 자, 광고는요, 보통 이렇게 붙여 있었어요. 자, 지원자는요, 반드시 병역을 마쳤어야 된다고 말이죠. 사실상 여성은 제외하는 거였답니다. 이러한 규칙은요, 뭡니까, 폐지가 되었어요. 1980년대 후반에 민주화 일환으로서 말이죠. 한국의 여성들은요, 지금 너무 좀 고도의 교육을 받아서 말이죠. 어, 더 이상 뭡니까, 온순하게 이렇게 사회 2등 시민의 지위를 받아들이진 않는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요 노동시장 내에서 장벽에 마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이런 가정 일을 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육아를 해야만 해요. 감당해야만 한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이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숫자의 이런 여성들이요 결혼을 배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엄마가 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답니다. 옵팅 아웃이 배제하다는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가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세영, 그 다음 백하나 씨인데요. 이 두 사람은요, 20대의 한국 여성이고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예에 딱 들어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케이스 인 포인트. 이 사례에 딱 들어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해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그 내용이요. 자, 독신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요, 언제 이걸 뭐 했냐면요, 페미니스트 이러한 그룹에서, 토론 그룹에서 만난 다음에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답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건데요. 자, 이들은요, 즐겁게 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들의 4만 명의 이러한 뭡니까 구독자라든가 수십만 명의 뭡니까 이런 뷰어들이죠. 구독 안 하고 보는 사람들은 캐주얼 뷰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뭘로요? 자, 더없이 행복한 휴일의 얘기를요. 이 휴일에는요, 뭐가 없냐면요,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방안 가득 채운 남자 가족들 위해서 요리할 의무 없는 이런 뭡니까 더없이 행복한 휴일 얘기로 말이죠. 이런 또 실용적인 충고까지 이렇게 제공을 한답니다. 무슨 말이죠? 어,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독신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말이죠.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투자에 대한 충고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서울의 아주 비싼 이런 하우스 마켓에서요, 주택 시장에서 말이죠, 솔로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짜는 이런 팁도 제공해 준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제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두 명의 여성들은요, 페미니즘 활동의 이러한 뭡니까, 물결의 일환이랍니다. 이 페미니즘 활동이 한국을 휩쓸었다는 거죠. 자, 2008년 초기에 이 검사였죠. 무슨 말이죠? 세계적 미투 열풍에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요. 이게 내셔널 텔레비전이죠. 전국적인 방송에서 말을 했답니다.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보스에게 상사 중 한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이죠. 이게 아마 서지현 검사였죠. 서지현 검사였죠. 자, 다른 사람들도 이 서지현 검사의 선례를 따랐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다음 같은 소송이 이어졌어요. 이 소송은요, 몇몇 굉장히 유명한 남성들을 상대로 한 거였답니다. 여기에는요, 유명 영화 감독도 들어있어요. 아마 김기덕 감독이 그랬던 것 같고요. 뭡니까? 지자체 장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도지사였죠. 안희정 도지사였죠. 자, 그때 이후로 무슨 말이죠?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나왔고요. 그 이유는요. 자, 이런 성희롱에 대항하는 거랍니다. 그리고요. 몰카죠. 몰카에 항의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의 뭡니까? 한국의 엄격한 이런 뭡니까? 낙태법이죠. 낙태법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기 위해서 나왔답니다. 자, 더 이 사람들처럼 더 급진적인 사람들은요, 머리도 자르고요, 메이크업도 집어치운, 화장도 집어치운답니다. 그리고요, 남성과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떴네요. 자, 자, 서울에서 홀로 사는 거랍니다. 자, 메이크업을 이렇게 집어치우는 것은요, 여전히 좀 비주류적인 입장이랍니다. 하지만요, 결혼을 꺼려하는 것은요, 그렇지 않답니다. 2018년에요, 이 설문조사한 여성들의 겨우 44%만이 여전히 이렇게 느껴요. 뭡니까? 타이든 나시 결혼하는 거죠. 언젠가 결혼하는 것을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답니다. 44%만요. 98년에 68% 여기서 줄어들었답니다. 2018년에 남성들 중에 58%가 약 53%가 여전히 믿고 있어요. 결혼이 이렇게 필수적이라고 말이죠. 자, 이 퍼센티죠. 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퍼센티지 지수가요. 1995년 30%에서 2015년 77% 늘었답니다. 25에서 29세 여성들 사이에서 말이죠. 그리고 30에서 34세 여성들은요. 7%에서 38%로 증가했답니다. 자, 이것은요, 한국이 다른 유럽 국가라든가 일본과 괴를 같이 하게 한답니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요약은요. 비혼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한국에서. 일명 비혼족들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한국의 이런 뭡니까? 와이프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기대는요, 뭐죠? 굉장히 좀 부담스럽답니다. 자, 이 여성은요, 무슨 말이죠? 어마어마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죠. 이 압박은요, 남편의 뭡니까?
뭐 친척들까지죠. 친척들까지 이렇게 뭡니까? 확장된 가족이니까 친척들이겠죠. 친척들까지 돌보는 거랍니다. 그리고요, 시어머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렇게 간식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요, 이렇게 아이를요,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를 갖는 건 거의 금기시되고 있답니다. 혼외 자식이죠. 혼외 자식은 금기시되고 있다는 건데, 오직 한국에서 2%, 아예 2%만이 결혼해서 벗어나서 이렇게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혼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자, OECD 평균은 40%에 비해서 말이죠. 심지어 사람들의 삶은요,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뭡니까? 결혼이죠. 결혼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이도훈 연대 교수는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말이죠? 여성들이 결혼하는 걸 막는답니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애초에 말이죠. 자, 한국에서요, 보수적인 이런 지역에서 자라서 말이죠. 정씨는요, 기억하고 있어요. 끔찍했던 걸 기억하고 있답니다. 10대 때 말이죠. 뭐가 끔찍했냐면요, 얼마나 정말 불쌍하게 그녀의 어머니가 그리고요, 가정주부였는데요, 다른 친척들이 대우를 받았는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나는 항상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답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리고 부정적인데, 그리고 여전히 그저 한국 여성이 인식하는 결혼의 부정적인 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보죠. 그러나 여성어머에 대한 이런 전쟁은요, 이미 일찍이 시작되었답니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됐다는 거죠. 예, 문제는 이런 건데요. 자, 아무도요, 뭡니까, 이 사람을, 여성 피해자들이겠죠?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답니다. 그렇다고 이 김나윤 씨가 얘기했는데요. 17살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뭡니까, 학교에서 남자애들한테 이렇게 뭡니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경멸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그녀가 이 사건을 보고했을 때 말이죠. 신고했을 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내 잘못이라고요. 그 이유는요, 내가 걔네들을요, 내 성숙한 몸과 그 다음에 섹시한 옷으로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낸 이런 남자 경찰관들은요, 뭐라고 했죠? 이 사람 왜 보냈죠? 이렇게 진술을 확보하려고 보냈는데요. 물었어요. 왜 침착하게 대응하지 않았냐고 말이죠.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김 씨는 얘기했어요. 그죠? 그녀의 잘못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고 말이죠. 언제요? 이 사람이 양재 씨를 만났을 때죠. 이 사람은요, 명랑한 22살인데요. 무슨 말이죠? 여성 그룹을 이끌고 있어요. 근데 이 여성 그룹은 뭐 하고 있죠? 성차별주의와 학교에서 성차별주의에 이렇게 싸우고 대항하고 있다는 얘기죠. 양식에 있어서 큰 문제는요, 성교육이라든가 성평등이겠죠. 그거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10대 사이에서 성은요, 타부, 금기시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만든답니다. 자, 정부의 성교육 지침이죠,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뭐하러 제안을 하냐면, 학생들은 이렇게 배워야 된대요. 여성들은요, 외모라든가 외모에 집중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남자들은요, 여기 포커스 온이 빠져 있는 거겠죠. 돈 버는 것에 집중해서 그 뭐죠? 이성을 이렇게 유혹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요, 남자들은요, 무슨 말이죠? 데이트에서 이렇게 돈을 쓰죠. 돈을 쓰는데 이런 남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성적인 이런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 답례로요. 동성결혼이라든가 트랜스젠더의 권리 같은 것은 이것은 언급조차 되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의 중학교 성교육은요, 이 사람의 중학교 성교육은요, 안티어보션, 낙태 반대를 하는 걸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단 가보죠. 이런 여성 운동가들은요, 노동시장엔 덜 그 관심을 두고 있어요. 많은 한국 여성들이요, 정부의 뭡니까 노력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 노력은요, 보육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보육을 더 잘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보육 정책을요, 보육 복지라고 할까요? 그리고요, 더 많이 이런 뭡니까 육아 휴가를요 이렇게 마련하려고 한답니다. 자, 그러나 일부 페미니스트들은요, 이 동기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죠? 이들이 말하길 이런 동기는요, 어, 그러면요, 이들이 말하는 이런 동기가요, 이런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답니다. 이들은 여전히 우리를요, 결혼하게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갖게만 한답니다. 여성 인권을 신장하는 게 아니라요. 백 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지난 20년 동안 정부는요, 빠르게 이러한 뭡니까? 출산, 복지를 이렇게 확대해 왔어요. 한국은요, 지금 GDP의 1% 정도를요, 이 보육에 쓰고 있어요. 모든 이런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이죠. OECD라는 이런 부유한 선진국 클럽 내에서요, 오직 프랑스하고 스칸디나비아,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만 더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뭡니까? 후한 이런 정부의 보조금 덕분에요. 뭡니까? 중위소득의 이런 맞벌이 부부죠. 중위소득의 맞벌이 부부인데요. 아이가 둘인, 뭐 아이가 나이가 두 살에서 세 살 정도 되는데요. 단지 뭡니까? 소득의 3% 정도만 이런 보육에 쓴답니다. 이것은요,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쓰는 10%, 그러니까 소득의 10%보다 더 낮답니다. 그러니까 이쪽 나라는 소득의 10%인데 우리나라 3%밖에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리고 육아휴가 그런 허용 횟수도 상당히 늘었답니다. 자, 물론 아버지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요, 아직도 좀 비율이 적답니다. 자,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보편적인 이러한 보육 시스템이 없는 것이 주요한 이유는 아니랍니다. 한국 여성들이 이런 취업 시장에서 이렇게 약해지는 게 말이죠. 자, 보통의 여성들은요, 보통의 남성의 3분의 2의 그런 월급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승진기회도 훨씬 더 적답니다. 그죠? 자, 내부의 이런 제도인데요. 아주 비공식적인 제도가 아직도 존재한답니다. 이 제도는요, 펄시스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 제도는요, 여성 직원 수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죠. 일부 회사는 그런데요. 일부 은행들은요, 최근에 벌금도 물었어요. 벌금 물은 이유가요, 불법적으로요, 지원자에 대한 점수를요,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 목적은요, 더 많은 남성들이 더 많은 남성을 고용하는 것이었답니다. 대부분의 차별은요 더 미묘합니다. 많은 이런 상사들이요 이렇게 믿고 있어서요. 남성들의 직업이요 여성들의 직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들은요 이렇게 가정해요. 남성들은요 주로 가장이라는 거죠. 줄리안 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가정용품 분야를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롯데마트에서. 롯데마트는 한국에서 가장 큰 이런 뭡니까 소매점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전에 이러한 고용주였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디비전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부서에게 이렇게 설명했죠. 뭐 하라고요? 여성을 승진시키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녀는요, 항상 언제나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녀를 승진시키지 말라 그러는데 그 이유는요, 이렇게 설명했죠. 언제나 그만둘 수 있고요. 남편과 살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남성 경쟁자는요, 그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육아를 떠난 다음에 같거나 혹은 비슷한 일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답니다. 그 결과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이런 교육받은 여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의 잠재력이 지금 현재 낭비가 되고 있어요. 이들의 상황을 향상시키는 것은요, 그 자체로 목표랍니다. 자, 이것은요, 또한 핵심이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정부가 가장 이런 뭡니까? 프레싱 에임. 그죠? 핵심이 되었어요. 이 정부의 가장 이러한 급박한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말이죠. 이것은요, 충분한 성장을 이렇게 일으켜서요,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죠. 뭐 고령화된다는 건 노동 가능인거 줄어드니까요. 여성들을 빨리 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뭡니까? 낭비되고 있는 노동을 낭비하고 있는 여성들을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죠? 그냥 이런 관행으로 여성들을 이렇게 쉬게 하는 것도 일 못하게 하는 것도 안 좋은 거란 얘기죠. 자, 모든 사람들이요. 자, 여성들이 큰 목소리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듣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랍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젠더 불평등, 그러니까 성불평등에도 문제가 있답니다. 과거에는요. 그러나 이 페미니스트들은요, be about은요, 핵심은 이거라는 거겠죠. 핵심은 본질은 이렇다고 그랬죠. 이런 페미니스트의 본질은요, 전적으로요, 여성들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남성들을 희생해서 말이죠. 그렇다고 이 오사랍이라는 여성 작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뭡니까? 올더 제너레이션, 어떤 좀 더 나이 든 세대의 활동가라는 거죠. 여성들은요, 남성들과 함께 일해서요,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낸답니다. 그대가 싸우는 것이 아니랍니다. 몇몇 이렇게 젊은 남성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바로 이들이요, 무슨 말이죠? 힘든 일을 떠맡아 한다는 수고랍니다, 이게요. 여성들은요, 뭐 병역에서도 면제가 되고요. 근데 이 병역이라는 것은요, 남성들에게는요, 보편적이고 상당히 힘든 일이랍니다. 몇몇 남성들은요,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들이 만들지도 않은 사회 구조에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죠? 이 블레임은요, 사실은 비난하는 뜻도 있긴 하지만 근본 책임이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들이 만들지도 않은 이런 구조에 대한 근본 책임 이들에게 있다고 말이죠. 자, 우리는요, 그죠? 이 가부장제 다 요구한 적이 없답니다. 그렇다고 문성호가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요, 오 씨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요, 페미니스트들이 우리 타겟을 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답니다. 단지 우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에 한 반발도 좀 있다는 거죠. 자, 계속 가보죠. 남성들의 태도는요, 여성들이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답니다. 남성들이 결혼할 때 이들은요, 더 전통적인 이런 뭡니까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성 역할에 대해서 여성들보다. 심지어 어떤 가족인데요, 맞벌이 가정이죠. 맞벌이 가정에서조차도요, 여성들은요, 3시간을 하루에 더 써요. 가정일과 보육에 말이죠. 이에 비해서 남성들은요, 무슨 말이죠? 3시간 이상을 쓴다는 거죠. 남성들은 뭡니까? 30분 정도만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죠. 육아하고 가정일이에요. 남성들은요, 하루에 9시간을 오피스에서 일하는데, 반면에 여성들은요, 7시간 정도를 일합니다. 그죠? 여전한 부부간의 전통적인 역할 분담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전통적인 역할 분담. 자, 마지막 문단이네요. 자, 많은 이러한 젊은 여성들에게요, 이런 변화는요, 여전히 뭡니까? 아주 실망스러울 정도로 느리답니다. 그러나 이런 성불평등이요,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토론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만으로도요, 그 자체로 발전한 거랍니다. 그렇다고 이 김지윤 씨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정치 토크쇼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래요. 그죠? 가장 과거에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성취는요, 단연코 가장 중요한 성취는요, 다음과 같답니다. 이런 이슈들이 지금 현재 안건이라는 거죠. 논의대가 되고 있는 안건이랍니다. 점점 더 쉬워졌어요. 다른 선택을 하는 게 말이죠. 정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페미니즘의 영향력이 지금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젊은 사람은요 더 이상 이런 보수적인 전통을 원치 않는답니다. 여성들은요 자유롭게 이것들을 이제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점점 더 이렇게 가능성이 늘어간다는 이런 느낌, 그죠? 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이렇게 이들 페미니즘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